도대체 이게 집이야? 감옥이야? 우리 지금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 노인네까지 밥 챙겨야 해요? 입이라도 줄여야지. 그냥 산에 올려다 드리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조상들이 전해 내려온 깊은 의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고려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잔혹한 옛 풍습이 아닌 그 속에 숨겨진 부모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흉년이 계속되면서 김철순의 집안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저장해 둔 쌀은 바닥이 보였고 매일 먹는 양을 줄여가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묽은 죽 한 그릇씩 나누어 먹으며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모두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봉 어르신은 무슨 말인지 알고 계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어요. 영수가 애써 밝게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와 순덕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아이들까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를... 며칠간의 갈등 끝에 진봉 어르신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철수야,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도 젊었을 때 우리 아버님을, 이제는 네가 네 아이들을 키워야 할 차례야. 다음 날 새벽, 철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간단한 음식과 물, 담요를 짊어지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진봉 어르신은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 바위에서 네가 어렸을 때 놀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다. 얼마나 놀랐던지. 저 개울가에서는 네가 처음 물고기를 잡았었지.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던지. 철수는 아버지의 모든 기억 속에 자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산 정상 근처의 작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담요를 깔고 아버지가 앉으실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야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집에 가서 식구들 잘 돌보고 무엇보다 네 자신을 잘 챙겨라. 철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너는 충분히 효자였다. 이제 가거라. 너무 늦으면 길이 위험하다. 철수는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철수는 매일 밤 아버지 꿈을 꾸었습니다. 집안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집 앞에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집신 한 켤레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죠. 이게 어디서 온 걸까? 며칠 후에는 나무로 깎아 만든 그릇이, 그 다음에는 겨울용 모자가,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들어서 놓고 가는 걸까? 가족들은 모두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새벽, 철수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다가 멀리서 사람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 진봉 어르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어르신은 나뭇가지를 깎아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집 앞에 놓아두고 가신 거구나.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르신은 깜짝 놀라 돌아보셨습니다. 철수야? 네가 왜 여기에?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철수는 달려가서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철수야.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도 이해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산에는 먹을 것이 많다. 나물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날부터 철수는 종종 산에 올라와 아버지를 뵙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땅 경계 문제로 이웃과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철수가 아버지께 상의를 드리자 어르신은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철수가 마을에 내려가서 그 방법을 제안하자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철수가 언제 이렇게 지혜로워졌지?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아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독촉이 온 것입니다. 이미 흉년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죠. 철수는 급히 산으로 올라가 아버지께 상의했습니다. 아버지, 큰일이 났어요. 어르신은 상황을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관아에 가서 이렇게 말해보거라. 우리 마을에서는 세금 대신에 특산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다. 정말 지혜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철수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돈은 없어도 손재주는 있지 않습니까? 온 마을이 합심해서 최고 품질의 집신, 옹기, 바구니, 수공 예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철수가 대표로 관아에 찾아가서 협상했습니다. 저희는 돈 대신에 이런 물건들로 세금을 대신 내고 싶습니다. 관리는 물건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품질이 정말 좋군요. 결국 관아에서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을의 위기가 해결되자 사람들은 철수를 영웅처럼 여겼습니다. 철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하지만 철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였거든요. 마침내 철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분들,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지혜로운 해결책들은 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그런데 내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산에서 혼자 지내고 계세요. 철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럼 진봉 어르신이 우리 마을을 구해주신 거네요. 노인분들의 지혜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노인분들은 짐이 아니라 보물이야.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모셔와야 해.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 살아계신 어른들을 모두 모셔왔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의 지혜와 젊은이들의 힘이 합쳐지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당당히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마을 일은 어르신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군요. 마을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어른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젊은 사람들이 실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어른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분들의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재산이죠.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려보세요. 분명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을 톡톡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